자, 지금 여러분은 파티에 와 있습니다. 이 파티는 평소에 내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평생을 함께하는 사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누군가는 그 관계를 만들어내고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누군가는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인지행동치료의 최고 권위자 데이비드 번즈의 관계 수업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이 원리를 소개하고 작심만일 버전으로 재해석해서 여러분들의 성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의 컨텐츠로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의 유대감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인간관계는 우리의 건강, 행복, 수명을 결정하죠. 그 이유는 바로 안정감에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이 안정감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이 안정감은 결국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 같은 것을 공유한다 라는 측면에서 느끼게 됩니다. 핵심은 유대감이에요. 유대감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통의 느낌을 의미합니다. 공통의 느낌을 줘야 돼요.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와 내가 다르다가 아니라 너와 내가 같다는 것을 공유하는 게임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는 더 가까워지게 되고 전혀 모르는 새로운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면 경계하게 되죠. 이건 인간의 본능적인 감각이에요. 새로운 사람을 아무런 필터링 없이 모두 받아들이게 되면 오히려 내가 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외부인들을 보면 경계하는 본능은 진화심리학적으로 발달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다시 파티로 돌아가 봅시다. 내가 정말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대화를 나눠야겠죠.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던 두 사람이 만나서 공통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임입니다. 물론 당연히 다른 모습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비슷하거나 같은 학교를 나왔거나 이러한 공통점을 찾게 되면 훨씬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결인지 아니면 다른 결인지를 판가름하는 그러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면 비슷한 공통점도 찾게 되지만 차이점도 명확하게 나타나게 돼요. 반면에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은 사이는 아무리 오래 만났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관계가 가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양면성이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을 더욱 가깝게 하기도 하고 더욱 멀리하게 하기도 합니다. 당연하죠. 맨날 헐뜯고 한탄만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당연히 이런 친구들과는 멀어지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우리는 멀리하게 됩니다. 반면에 좋은 가치를 띠고 있는 사람,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는 사람에게는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자, 데이비드 번즈에 따르면 좋은 의사소통은 3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첫 번째는 공감입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듣고 보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나랑 완전히 다를지라도 그 상황의 일말의 진실 자체를 포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자기 표현이에요. 자기 표현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나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자기 표현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공격적이지는 않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존중입니다. 존중은 자신의 부정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존중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걸 의미하죠. 저는 이 3가지를 봤을 때 결국에는 공통의 원리가 숨어 있다고 봤어요. 단 한 가지를 꼽자면 결국에는 공감입니다. 저는 언제나 공감은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입장에 서서 타인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나요? 이 능력을 갖고 있다면 세상에 정말 많은 가치를 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시는 영화나 드라마는 단순히 감독의 흥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감독은 항상 우리의 입장을 고려하려고 해요.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고 이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치밀하게 공감하려고 합니다. 어떤 장면을 넣어야 사람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전달할 수 있을지를 치밀하게 계산하는 결과물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 컨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영상을 만들더라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과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부분을 부각해서 컨텐츠를 만들기도 합니다. 즉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공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원리를 알아갔다고 해서 바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제가 알려드리는 원리를 몇 개 아신다고 해서 바로 공감 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들과 교류를 할 때 공감의 본질적인 원리를 가지고 학습 훈련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이랑 공감 포인트가 다를까요? 예를 들어서 작심만일 카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친구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친구는 웬만하면 어려운 게 있어도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마음먹은 거를 하루 이틀 3일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심만일할 수 있는 친구예요. 작심만일 카일은 왜 작심만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과거에 그 친구는 정말 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큰 좌절감에 빠진 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좌절을 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했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그 상황을 견디면서 극복을 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했던 사람이 된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본질적인 원리가 숨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스스로 극복하는 거를 넘어서 그 원리를 찾아내고 단순화시켜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더 크게 성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반면에 나는 나름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잘 극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작심만일보다는 작심삼일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처해왔던 환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처한 환경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옳고 그름으로 기준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거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기 전에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마치 과학 지식을 쌓듯이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 알고 더 똑똑해진다는 느낌, 그렇게 지식을 쌓아간다는 느낌으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는 항상 사람들을 보면 평가를 하기 급급하거든요. 평가하기 앞서서 그 자체를 이해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런 거죠. 처음부터 우리가 타인의 상황을 모두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처음부터 모든 걸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과거가 다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보이기라도 하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부정적 감정을 만나게 되면서 그거를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감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를 인지했다면 조금 더 잘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이해를 했어요. 작심만일 카일이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고 성장하려고 하는지를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의 영역은 학습의 영역이고 지식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의 상황을 공감하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되게 흉흉한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런 사람들은 다 과거의 악조건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공감이 되지 않죠. 그리고 그 행동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이해를 했다면 이게 나와 결이 맞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주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결이라고 표현하죠. 이거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분리시켜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거를 하나로 진행을 했죠. 사람을 보자마자 바로 평가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의 범위를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의 행동의 근원을 찾아내고 그 이후로는 내가 이게 나에게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책임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성장에는 책임만큼 중요한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하지만 이해는 해요.
그래서 저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해는 하지만 공감하지 않아요. 그들이 왜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근원을 쫓고 어떤 상황을 겪어왔는지를 파악해서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무책임한 사람과 곁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 나에게 피해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멀리하는 거죠. 뭐 회사로 치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남에게 미루거나 남 탓으로 미뤄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랑 공감 모두 그 범위를 조금씩 넓혀보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않고 배척했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만큼 대중적인 관점을 넓힐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나 드라마,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결국 우리는 유대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유대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니까요. 인간관계, 유대감은 결국 공감을 잘하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공감은 상황을 이해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서 출발하게 되죠. 여기서 강조드리는 거는 다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거에 동정 공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서 결이 같으면 함께 가고 결이 다르면 떠나야 된다입니다. 이 원리가 바로 나를 지키면서 상대방도 존중하는 방식의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특별히 어떤 말을 건네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더욱더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몇 가지의 대화 스킬을 통해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타인의 공감을 할 수 없다면 그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힘듭니다. 우리는 평생 좋은 인연을 많이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도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과거에 좋은 인연들을 놓쳤던 그런 경험들이 떠오르게 돼요. 타이밍이 안 맞아서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겠죠. 제가 아무리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하더라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 동정 공감을 할 수 없다면 좋은 인간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방금 알려드린 원리로 의사소통하고 동정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훨씬 더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잘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보다 자신의 목표를 지향하게 됩니다. 성공만 쫓아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유대하는 게 오히려 더욱 빠른 성공의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저와 함께 잘 유대해서 같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마인드 동반자 작심만일입니다.